안녕하세요. NC입니다. 감기가 많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리기도 하고 매매하면서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를 몇 가지를 했는데 중요한 흐름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시장을 보는데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드디어 시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주식 테마에 있어서, 테마주에 있어서 꽃이라고 그러죠? 정치 테마 쪽인데, 정치 테마 쪽에 하나의 큰 획이 그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들 때문인데요.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 총 4종목에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래대금 가장 많은 거는 에코 프로머티입니다. 에코 프로머티이지만 더 강하게 봐야 되는 종목은 총 4가지. 부방, 오픈롤, DTN-CRO, DTN-C 이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왜 올라갔냐면 한동훈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한동훈 테마가 이제 등장을 했고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금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우선 DTN-CRO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따라가 올라간 종목이 이제 DTN-C가 되겠고요. 네. DTN-CRO 같은 경우는 잠깐 풀렸던 흔적이 있네요. 풀렸던 흔적이 있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경고가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경고가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부방이라는 종목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부방이라는 종목을 이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좀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갔고 지금 3등주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크게 기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일단 이 종목이 차트의 위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보입니다. 꽤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었죠. 네,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었고 횡보한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따로 체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차트에서 좋은 신호가 등장을 했죠. 물론 가열 표시가 뜬 것으로 봐서는 일단 내일 상승하게 되면 단기 가열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한동훈이 이제 여당에서 총선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심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큐레스를 조금 전에 매도했어야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매도를 걸어놓은 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팔리지를 않았네요. 일단 매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겠고 지금 위로 튀면은 한 번은 충분히 슈팅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시장의 대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부방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컨택이라는 종목인데 네, 여기에 지금 양봉이 섰죠. 네, 그러면 저는 이 양봉의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일단 할 거고요. 여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무조건 매도하는 식으로 이제 매매는 마무리할 겁니다. 영풍제재라는 종목은 뭐 그냥 테스트용으로 일단 들고 있는데요. 한 번은 위로 꺾을 수 있을 이제 위로 올라갈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나올지 그런 걸 테스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자, 우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영상을 보게 되면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는 저는 미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미수 거래 많이 하시나요? 키움증권에서 미수 거래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키움증권에서는 미수 거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뭐가 있냐면요. 현재 키움증권에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영풍제재 이 사건 때문에, 그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미수 거래를 제한을 많이 걸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증거금이 4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는데, 보통 20%짜리는 그 기업에 대한 기업 평가라고 표현하면은 이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40%짜리랑 30%짜리 같은 경우에 이것이 이제 조금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급등을 하는데 상한가 기준인지 아니면 20% 이상 하루에 올라가는 게 기준인 건지, 아니면 거래대금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단기과열 그 예고를 보통 하잖아요. 그 예고가 걸렸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예고가 걸리는 그런 종목들도 다 해당하는지 조금 헷갈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에 해당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날 증거금 100% 이런 식으로 지금 제한이 걸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미수거래를 계속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흘러가게 되고요. 신용 매수가 가능했던 종목들 있죠. 신용 매수 가능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미수거래가 잘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영상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게 계속돼 버리면 키우면서 매매를 계속 했었던 사람들이 다른 그 증권사로 이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증권사 중에 KB증권이 있는데, 똑같이 키움증권에서 증거금 100%로 이제 미수 제한이 걸린 그런 종목의 경우에 KB증권에서는 미수 제한이 이제 안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돈이 많은 그 고수분들에 그 해당하겠지만, 증권사를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 이거를 되돌리려면 키움증권이 빨리 이 미수 제한이 걸려있는 이 상황이 있죠. 이 상황을 풀어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인지 지금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규 종목 관련돼서, 신규 종목은 첫째 날에 그 증거금이 이제 보통 100%가 잡혀 있죠. 그리고 나서 둘째 날부터 증거금 100%가 풀립니다. 뭐 40%짜리로도 풀리고요, 30%짜리로도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풀려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상한가가 갈 수 있는 환경이 좀 주어지고요. 왜냐면 미수 거래가 가능하니까 세력 형님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덤비는 그 주체들이 많아지니까 훨씬 더 매매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매하기 좋다는 거는 팔고 도망가기가 쉽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물량을. 그래서 지금 신규 종목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고, 지금 오늘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말 히든카드가 하나가 등장을 했죠.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히든카드입니다. 특히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약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크게 두드러지는 테마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초전도체 테마가 등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는 게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과 관련된 거죠. 이제 흥구석유라고 할 수 있는데, 초전도체, 네, 이거는 처음엔 신성 델타테크였죠. 거기서 이제 흥구석유로 대장이 이동했었고, 그 다음에 바톤을 받은 게 지금 사실은 없어요. 머릿속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나마 이제 이어받았었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빈대 쪽이고 경남제약, 이렇게 흐름이 흘러갔었는데, 이거를 뭐 경남지역도 일단 한번 바톤을 이어받았다고 치고,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을 게 지금 등장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딱 등장을 했죠. 오늘 이제 DTNCRO 쪽으로, 어느 쪽이 이제 대장이 다시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DTNCRO 이쪽으로 지금 세 종목이 다 등장을 했고, 일단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이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시장은 이제 두 개의 형태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신규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이제 시장을 이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내일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제 대장이 이제 드러날 거예요. 드러날 건데, 이 매매를 하기 전에 과거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이제 되돌려 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DTN CRO라든지 이렇게 상한가를 계속 등장을 했으니까요. 이런 모습이랑 좀 비슷한 종목은 이제 위지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매매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었다가 내려왔던 종목이 있고, 이거는 윤석열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이고, 애닌능률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이제 아주 강하게 올라갔었죠.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이 첫 번째 날에 이제 거래대금이 꽤 나왔어요. 500억 이상 나왔고, 연속으로 상한가가 등장을 하고, 21년도 3월 4일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이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시기가 되겠어요. 21년도 3월. 그리고 이때 이후로 이제 흐름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다가 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거는 대선이 있는 시기에 약 1년 전에 이제 발생했던 모습이고, 총선과 관련돼서 지금 나온다고 한다면 좀 일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좋은 결과만 보고 있었다면은 지금 계속 그냥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다시 1년 정도 전에 대선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면서 나오는 그런 그림이 펼쳐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미리 준비가 됐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당의 힘이 그래도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총선부터 나와서 입지를 충분히 다진다. 그러면 바로 대권 후보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내용의 흐름이. 그 얘기는 이번 총선에 대한 그런 결과, 그리고 총선을 정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총선에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때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 큰 흐름을 또 보여줬었던 종목이 있는데, 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부각된 게 이제 2000년도 2월 4일 이때 부각이 더 많이 이제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 2년 전부터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거래대금이 많지 않습니다. 상한가가 연속으로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눌리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엔 몇 배까지 떴죠. 처음에 상한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저가가 3,880원, 약 4,000원이라고 한다면 올라간 고가가 단기간 내에 약 4배까지 올라가죠. 저점 대비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오늘 이렇게 등장한 세 가지 종목이 등장한 위치는 딱 여기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고 덕성이라는 종목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덕성이라는 종목도 다시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2020년도 좀 전에 덕성우가 2020년도 2월 4일이에요. 그러면 덕성이라는 종목은 2020년도 2월 4일, 네, 이 정도가 되겠고, 대장이 잡혔을 때 대장 종목과 대장이 아닌 종목의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매매는 대장 쪽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게 답이 내려지는 거고, 뭐 서현이라는 종목도 있었거든요. 과거에 2000년도 2월 달을 보게 되면 네, 이 자리가 되겠네요. 네, 여기에서 등장했을 때 상한가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역시나 덕성우라는 그 대장은 훨씬 더 치고 올라가지만 대장이 아니면 치고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게 또 보여지죠. 그리고 또 서현탑메탈이라는 종목도 유명했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도 2월 달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웅준이라는 종목도 사실 대장급에 해당했었는데 21년도에만 더 부각이 되고 2020년도에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결국엔 컨택이라는 종목 사야죠. 잠깐만요. 네, 이걸 사야 됩니다. 많이는 안 사고요. 적당한 금액으로만 일단 사겠습니다. 종가가 17970인데요. 어쨌든 네, 좀 사줬고요.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 이제 손절하도록 이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정리를 하자면, 현재 결국에는 어떤 종목이 등장했다? 네, 한동훈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등장을 했고요. 분명히 이제 과거의 전략대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뉴스들을 보게 되면, 결국엔, 여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한동훈에 대한 내용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발언을 이끌어 갈 거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신당 창당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구속에 대한 이슈, 이 이슈보다 이쪽에 훨씬 더 여론에 있어서는 파워가 더 셀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이제 새로운 것이 가장 임팩트가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등장을 했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신당 창당하는 게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버무려진다고 한다면 여론을 굉장히 이쪽으로 관심을 확 쏠려서 여당이 그 내년 총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신당 창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변수는 뭐가 있냐면, 지금 여당에서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이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의원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지 않게 되고, 같이 이제 다시 국민의힘으로서 힘을 쏟아부어서 총선에 올인하게 되게 되었을 때, 이 분위기에 따라서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만 한다면, 국민의힘에 있어서 결국엔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를 이제 결국엔 지지율에 대해서 이제 보통 지지율이 몇 프로가 된다, 그런 여론조사를 하겠죠. 그럼 1위, 2위, 3위 이런 식으로 후보들이 나올 텐데, 이때 만약에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1위를 차지하기 시작한다면 이 힘이 결국엔 대선까지 쭉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속 반대를 하겠지만, 분명히 뉴스라든지 이런 미디어 매체 쪽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계속 물어볼 거예요. 질문을 할 거고, 정치 이제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 지금 총선에 출마를 만약 안 한다고 한다면 대선에는 관심이 있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이제 언급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관심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관심을 끌어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받으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그런 포인트로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키움증권의 미수 거래 제한이 있죠. 미수 제한 걸려있는 이 상황이 풀리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신규주 종목 쪽으로 아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신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증거금이 높은 종목 있죠. 100% 해당하는 종목은 안 되고, 이제 40% 이제 이하에, 그러니까는 40%, 30%, 20%짜리 이런 미수 거래가 가능한 종목들로 이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종목들이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경고 종목에도 걸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잘 안 걸려요. 이제 경고 종목을 잘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매매했었던 종목을 가지고 이건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다음에 영상 녹화는 마무리 할게요. 오늘 매매를 했었던 종목 중에요,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제 위로 한 번 더 쳤네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다 했는데 위로 한 번 더 쳤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SY 스틸텍이 증거금률이 이제 40%가 되어 있죠. 이 종목이 지금 처음부터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모가를 보게 되면 공모가가
이제 1,800원이에요. 1,800원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6,150원이 고가인데, 고물가에 대비해서 지금 새벽까지도 가격이 올라갔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오늘 아마 끝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러니까 5일 동안 그 경고 주의가 뜨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10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종가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종가로 그 5일 동안 100% 이상 올라가게 되면 경고 주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오늘 이제 공시가 뜰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근데 며칠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금 100%에도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미수 거래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결국엔 우리 세력 형님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좋은 종목인 거죠. 매매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이제 한쪽으로 쏠리기가 어렵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사고 파는 게, 그러니까 매물벽이 막 생기는 게 이제 한쪽에 뭐 크게 생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할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급락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위로 상승을 급하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안 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불꽃 슈팅이 나올 때는 또 사람들이 사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죠. 그리고 다른 종목 중에도 뭐 에이지그랜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은 매매를 하다가 제 원칙이에요. 제 원칙상 여기 있는 이 양봉을 이제 깨뜨리게 되면, 여기 깨뜨렸죠. 깨뜨리게 되면 이제 손절하게 하고, 자, 저는 이제 다시 지켜보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이제 매매는 못했어요. 매매는 결국엔 이제 제 기준에 맞지 않아서 매매는 못했지만,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포진해 있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위쪽으로 이제 올라와 있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 거래대금 상위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먼저 보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신규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많이 이제 상승하고 내려오고 있는 스톰테커도 마찬가지고, 두산로보틱스도 거의 사실은 신규주에 가까운 그런 종목인 거죠. 그리고 에이징랜드도 신규주고, 뭐 핑거 같은 경우는 오늘 한동훈 때문에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캡스톤 파트너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규 종목이죠. 지금 거래대금이 이쪽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수거래가 돼요. SOS스틸텍도 지금 미수거래가 되고요.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는 좀 뉴스는 없는 상태입니다만, 잘하면 이 종목도 지금 한동훈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큐르셀이라는 종목도 지금 신규 종목이고, 신규 종목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컨택이라는 종목도 지금 신규 종목이고요. 신규 종목이 지금 약 28개의 그 종목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이 종목도 다 증거금이 100%짜리예요. 상선중공업은 뭐 큰 종목이니까 해당하지 않지만, 노을이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체시스도 그렇고, 지금 증거금이 묶여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키움증권이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더 종목의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그 숫자는 늘려야 되는데, 증거금을 계속 잡아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매매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못할 거란 말이죠. 스스로로 돈을 많이 벌고 했었을 텐데, 지금 키움증권이 이게 좀 이슈가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우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는 이 종목들만 이제 매매를 할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 DTNCRO, DTNC, 부방, 그리고 오픈롤은 오늘 그 한동훈의 그런 이민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정책보다는 저는 당분간은 그 인맥 쪽으로 더 중점을 둘 거예요. 결국엔 지지율에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보일 거고, 정책은 지지율이 쌓이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지율 쪽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정책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총선에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고 난 후에는 이제 정책 쪽에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엄청 뭐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공부를 계속 해왔던 내용들 중에
이거는 꼭 가져가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시게 되면 공부를 할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테마주라든지, 그리고 내가 돈을 어떻게, 어느 종목들에 옮기고 있어야 되나 라는 거를 고민할 때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녹화해서, 그러면 영상도 녹화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